제가 이제 이달 6월달 네 번만 하면 이제 수업은 다 끝나고 그 전에 이달에 시험을 보시겠어요? 보실 분들? 이달에 시험 보시게 되면 그 넷째 주 28일 날 우리는 이제 수업이 22일 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험은 28일 날. 그래서 제가 셋째 주에서 기출 문제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신청서를 15일 날 받아서 그리고 나서 입금 확인되면 제가 그 기출 문제하고 해서 링크를 28일 날 볼 수 있게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15일이 정말 응? 22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15일까지 시작했어. 예. 제가 알기로는 22일까지. 우리 2반은 22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우리 은서쌤하고 해가지고 물어볼게요. 15일인가 22일이 종강이지. 그거 두 개는 날짜 확인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전반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 28일 날 시험 보는 걸로 해서 이왕 볼 거 빨리 보는 게 낫잖아요. 그죠? 예, 이왕 볼 거 빨리 보는 게 나으니까 제가 그러면 좀 확인해서 날짜가 15일이 종강이면 다음 주에 제가 뭐 관련된 신청서하고 서류를 제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2일이 종강이면 15일 날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우리 시험 다 보실 건가요? 네, 선생님 보시고 아들도 보시고 그리고 세 분 다 보시고 그러면 5분 보류 선생님 보류. 근데 보실 때 보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예, 바로 보시는 게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보려고 하면은 이게 결정이 안 돼. 이왕 자격증을 그래도 이것저것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시는 게 다른 일을 하실 때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결정하시면 돼요. 그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쉬고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 배웠던 거를 이제 잊어버리는 수도 있어서 물론 영상을 보시긴 하겠지만 또 영상을 2시간 동안 1시간 반 2시간 동안 또 내리 또 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또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보는 시간이 쉽지 않아서 일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집안일도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각자 그런 시간 때문에 보기 힘든데 어쨌든 2주 전에 했던 우리가 챗GPT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챗GPT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갤럭시 우리 이제 편집 갤러리에서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는 챗GPT를 조금 더 챗GPT에 대해서 한 번 더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를 좀 더 검토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복습을 해서 하는 게 조금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챗GPT를 조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챗GPT도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제가 이제 챗GPT 쓰시면 또 여러 가지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금제 그 대신 우리가 그 제미나이는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 API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앱 개발하든지 그 내가 그 바이브 코딩을 하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그 API 코드 값을 무료로 줘요. 예, 그 API 값이라 해가지고 그 무료로 주는데 챗GPT는 별도로 또 사야 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앱 개발이나 이런 걸로 할 때는 오히려 챗GPT보다는 제미나이가 구독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챗GPT든 제미나이든 우리가 제미나이도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오늘 같이 복습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한번 열어보시고 스마트폰을 열고 챗GPT를 한번 열어볼게요. 챗GPT. 자, 이제 유료 버전 제가 이제 이것도 저도 선생님 다 유료 쓰시는 분 없죠? 지금 현재 챗GPT 예, 없으시니까 저도 이거를 지금 여기를 로그아웃을 하고
저도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무료 계정으로 저도 로그인을 해볼게요.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맨날 유료만 쓰다가 무료 계정 화면을 저도 잘 안 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무료 계정입니다. 그죠? 선생님들도 이렇게 나오시나요? 이미지 만들기, 글쓰기 편집, 필요한 항목 찾기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여기 물어보는 창이 있잖아요. 채팅창에 마이크는 이제 음성으로 내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마이크 이게 음성으로 질문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물결 표시 있는 여기가 라이브 채팅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채팅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채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얘한테 뭔가를 물어본다든지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차분하게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말씀하실 주제를 편하게 공유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얘가 답을 해준다고 지금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깊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니까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려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영역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에 맞춰 정확하고 체계적인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뀐 챗GPT의 최신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 네, 핵심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기능은 보통 시스템이나 제품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성능이나 특성을 가리킵니다. 자, 이거 말고 챗GPT가 가지고 있는 최신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설명을 해줘. 네, 핵심 업그레이드는 기존 기능을 더욱 확장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음성 채팅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연필 표시 있는 게 이제 새 채팅창으로 이제 여는 요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세 개의 메뉴를 클릭을 해도 되지만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자 위에 상단에 세 개 카메라, 사진, 파일은 업로드하는 내용이에요. 사진을 직접 찍든지 아니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올리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내에 있는 다른 PDF 파일이나 도큐멘트 파일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이미지 만들기, 생각해주기, 그 다음 심층 리서치, 웹 검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지를 만들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 생성하는 다양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나의 미니 버전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진을 선택을 하든지 사진을 찍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내 갤러리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갤러리로 간 상태에서 사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상태로 이제 얘가 만들어 주는 거죠. 이 프롬프트가 바로 들어 있기 때문에 사진 선택과 동시에 바로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들이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 생성을 할 건지 어떤 심층 리서치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미니미 상태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챗GPT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제미나이는 이 이미지 만들기 선택을 했을 때 이미지 예시는 보이는데 거기에 프롬프트가 들어있질 않아요. 프롬프트가 들어있지 않는데 챗GPT는 이렇게 거기에 프롬프트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선생님들이 복사해서 다른 데다 가져가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요렇게 미니미로 만들어 준 거예요. 미니미로. 나를 복사를 해서 미니미로 해서 제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배치를 해주는 요런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프롬프트. 요게 자동 생성이 되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럼 요거를 선생님들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뭐 미니미로 바꾸든 3D로 바꾸든 아니면 어떤 다른 클레이 스타일로 바꾸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다른 사진으로 또 이미지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다른 내용으로 바꿔달라고 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요거를 이제 꾹 눌러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3D 캐릭터가 아닌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타일, 클레이 스타일로 3D 클레이 스타일 클레이 캐릭터로 해달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다르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진을 또 다른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 사진을 한번 올려보고 제가 올리게 되면 바로 이 상태로 올리고 전송 누르게 되면 지금 이제 어깨 위에 클레이 캐릭터 3D 클레이 캐릭터로 만들어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응용해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응용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새 채팅창에서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하면 지금 여기 다양한 이미지 만들기가 있죠. 그럼 각각에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이 프롬프트가 나오는 거를 제가 다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선생님들한테 우리 톡방에 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이미지 불러와서 텍스트만 스캔하시면 되죠. 텍스트만 가져오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톡방에 제가 한번 어딨냐? 여기다가 제가 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한 개 쭉 올라가면 손금 쭉 30개가 넘어요. 지금 이미지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가. 그래서 캡처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 이미지를 불러다가 선생님들이 텍스트만 가져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번 할 때가 힘드니까 이렇게 제가 전송을 해드릴게요. 그럼 요걸 가지고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는 하나 불러오면 요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스캔을 하시면 되는 거죠. 텍스트. 자, 갤러리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갤러리로 가져가시면 선생님들이 요 내용을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스캔. 이렇게 T가 뜨죠. 불러오면 여기 T가 뜹니다. 요거 눌러서 텍스트를 스캔해주시면 요걸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이미지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이게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요. 자, 지금 만든 게 하나 볼게요. 미니미 색이 만들기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꿨더니 지금 얘가 이제 클레이 스타일을 바꿔줬어요. 클레이 스타일. 아까는 3D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해줬는데 조금 이미지가 다르게끔 만들어줬습니다. 클레이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느낌이 좀 더 다르게 이렇게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클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여기서 또 만들게 되면 이미지 만들기 눌러도 그 창이 안 떠요. 그 예제 창이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예전체가 안 뜨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제가 보내드린 거를 갤러리에서 다운을 받아서 요거를 텍스트로 스캔을 해서 이제 갖다가 쓰시면 되겠죠.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다시 플러스 눌러서 사진에 있는 거 이번엔 저를 찍어 볼까요? 플러스 눌러서 카메라 눌러서 셀카로 저를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볼게요. 전송이 되는지 다시 시도하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서 네,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송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게 나만한 3D 아바타 만드는 거예요. 아바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제가 보내드린 거를 32장을 다운 받아서 갤러리에서 텍스트 스캔을 가져오시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져온 거를 바로 적용해서 쓰시면 된다. 아시겠죠?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 만드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생성돼서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 방구석 선생님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한 거? 지금 요거는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영상 안 되시면 이따 쉬는 시간 한번 해보시고요. 저한테 아니면 나중에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아바타 만들기 프롬프트를 복사해 와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얘가 2개를 만들어 주나 봐요. 2개. 아바타인데 이런 식으로 얼굴만 만들어 주네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이제 이게 적었네요. 오히려 이게 얼굴만 만들어 줬어. 얼굴만.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제 시작 전에 그 서희 청소년 축제 때 했던 그 사진들을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제 그런 프롬프트를 얻고 싶으시면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이제 어떤 조건을 거시면 돼요. 조건을 걸어서 그런 프롬프트, 이미지 프롬프트를 제안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4050 적을게요. 4050 여기다가 4050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고 여기 이게 이미지가 잘 안 써지네요. 4050 세대가 좋아할 AI 이미지 만들기 주제를 5가지 추천해줘.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롬프트도 영문으로 반환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설명해줘. 이렇게 이제 만약에 어떤 이미지 만들기 주제를 5가지 추천해 달라고 하면 뭐 4050 세대, 아까 우리가 제가 청소년 축제 때는 요즘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10가지를 추천해 달라고 했던 거고, 요건 요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골목길 풍경,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설명해주고 한글로, 그 다음에 은퇴 후에 꿈꾸는 전원 생활에 대한 프롬프트. 예, 요렇게 3번째. 제미나이하고 나오는 게 스타일이 좀 다르네요. 보니까. 그리고 젊은 시절로 돌아간 나의 모습, 유럽 여행의 버킷리스트.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특히 또 이제 추가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이제 10가지를 더 추천을 해줬어요, 얘가. 예. 우리 부모님의 젊은 시절 복원 사진을 만들어줘 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 주문을 하게 되면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제미나이나 챗GPT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받으시면 돼요. 제안을 해서 얘한테 추천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은퇴 후에 꿈꾸는 전원 생활에 대한 이미지 프롬프터, 그 다음에 이제 가족 3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의 프롬프트, 그 다음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 나의 모습의 프롬프트, 그 다음 유럽 여행의 버킷리스트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가 특히 많이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만들면서 동영상을 만든다, 그래서 쇼츠를 만든다 했을 때는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좋은 조회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추억의 국민학교 운동회. 예, 이제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쓰면서 추억의 이제 이런 단어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선생님도 블로그 하시는 분 계시나요? 블로그?
블로그 안 하세요? 해본 적은 있고 그냥 지금 잠자고 있다. 그죠? 잠자고 있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 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어떤 활동을 하실 때 꼭 어떤 활동을 위해서 블로그를 쓰시는 것보단 그냥 나의 그냥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 같은 걸 얻어보시 이미지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서 어떤 주제 블로그 주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사진을 분석을 해서 한 장에 블로그 글로 써달라고 해도 요즘에 블로그를 써주잖아요. 그러면서 써준 글에다가 제가 본인의 이야기를 좀 더 첨부해서 작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글쓰기 또는 편집이 있긴 있는데 여기다가 사진 한 장 올리고 사진 한 장을 올려서 만약에 요 사진을 올려서 만약에 이건 콜라주 했던 사진인데 요 사진을 첨부 사진을 분석해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첨부 사진을 분석해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쓰고 싶어 상위 노출과 4050 세대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글로 작성을 해주고 해시태그와 스티커 메시지까지 같이 작성해줘. 자, 이렇게 쓰게 되면 한번 어떤 블로그 글을 써주는지 선생님들이 이제 편하게 AI로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이제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련된 내용으로 사진을 분석을 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SEO 해시태그까지 쫙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내가 블로그 글로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스티커 메시지의 문구 뭐 이런 것까지, 예, CTA 문구까지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CTA 문구까지 작성을 해주네요. 이런 식으로 써주고 제목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 쓰는 게 예전만큼 블로그 글도 쓰는 게 옛날만큼 어렵진 않다.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펼쳐진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블로그 글이에요. 예. 네이버 블로그 글. 공감이 갈 수 있는 글로 써달라고 했죠. 예. 이렇게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도 알아서 50대 놀이터라고 얘가 이제 만들어줬죠. 예. 이렇게 블로그를 써줬습니다. 뭐 블로그글만 써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생님들이 시를 써도 되는 거고 포토 에세이를 쓰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할 수 있는 게 이미지 만드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줘. 지금 같이 어떤 생각을 해줘 해가지고 블로그를 쓴 거죠. 뭐 선택을 해도 되고 그냥 질문하셔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는 뭐냐? 어떤 논문이나 좀 깊이 있는 자료를 좀 찾아서 어떤 내가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쓰시게 되면 이제 심층 리서치를 사용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심층 리서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층 리서치는 보고서나 이런 걸로 활용하실 때 쓰시면 되고, 자 이제 왼쪽 상단에 두 줄을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작업들을 다 볼 수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작업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만들었던 거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코덱스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브라우저예요. 얘도 브라우저, 코덱스 브라우저에서 이런 코딩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내가 했던 내용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파일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록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채팅을 하는데 얘가 이제 그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지피터스라는 기능이 들어있었는데, 지피터스, 자 여기 보시면 내 본인 거를 누르게 되면 나에 대한 맞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맞춤 설정을 하게 되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걸
조사해 주는 게 좋아. 그리고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미리 해주시면 얘가 이제 거기에 맞게끔 현재 사용자가 누구라는 걸 얘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페르소나를 설정해주면 거기에 맞는 글로 얘가 작성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맞춤 설정 같은 거 설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스타일과 어조 그래서 눌러보면 기본값이 있지만 난 전문적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친근함으로 할 거야. 솔직함, 독특함, 효율적, 냉소적. 뭐 좀 하려고 하면 전문적이 더 낫겠죠. 이렇게 전문적이나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에 대한 어떤 특성, 열정적, 에너지와 활기가 넘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모지를 많이 쓰고 싶으면 이모지 같은 거 이런 거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좀 빠르게 원하고 싶다면 체크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맞춤형 지침에다가 잘못 썼네. 205년 차가 어떻게 나와요? 205년 차가 25년 차인데 205년 차가 오타를 썼네요. 25년 차 사진 작가이자 AI 활용도구 스마트워크 강사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이것도 빼먹었네요. 나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심호흡 뽑고 차분하게 전문적으로 답변해줘라고 작성을 한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요 나에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심호흡하고 차분하게 전문적으로 답변해줘. 요거는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논문에 요 내용을 쓸 때와 안 쓸 때의 결과값의 답이 추출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더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쓴 겁니다. 이렇게 맞춤형 지침을 쓰게 되면 앞으로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은 사진 작가고 AI 강사구나 라는 걸 해서 얘가 거기에 맞게끔 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고 기본적인 답은 이제 그렇게 쓰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선생님들 보시면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보이시죠? 프로젝트는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A라는 일에 대한 프로젝트, B라는 일에 대한 프로젝트.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눌러서 선생님들이 이제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제목인지 만약에 이렇게 숙제를 하는 프로젝트인지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인지 글쓰기 하는 건지 건강에 관련된 건지 여행에 관련된 건지 이렇게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 숙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자녀가 있으면 자녀하고 숙제 푸는 그런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요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이거는 숙제하는 거야, 이건 투자하는 거야, 이건 글쓰기 하는 거야, 이건 건강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글쓰기로 작성을 하고 프로젝트를 또 더 많은 옵션을 선택을 하고 쓰게 되면 확인,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기 하게 되고 이제 만들죠. 그 다음에 소스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가 있어. 글을 어떻게 쓰면 좋겠고, 이런 그 글에 대한 소스가 있으면 그 소스를 추가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눌러서 이 프로젝트를 편집을 해가지고 지침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침. 여기 오시면, 다시, 여기 보시면 지침 편집을 해가지고, 이 지침을 넣어서 이 글쓰기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여기다 담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사용자가 키워드만 입력을 해줘도 거기에 맞는 내용을 포토 에세이로 작성을 해줘 라는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거 쓰겠죠. 만약에 사용자가 글쓰기에 필요한 키워드 주제를 입력하면 내용을 분석해서 포토 에세이를 작성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키워드나 사진을 업로드하면 내용을 분석해서
포터 에세이를 작성해줘라는 지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장 누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글쓰기를 하는데 사용자가 사진을 올리든 아니면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글을 써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로 별도로 만들어서 일종의 예전에 이제 지피터스라고 해서 앱을 만들어 썼는데 챗봇을 만들어 썼는데 그와 유사한 겁니다. 그와 유사한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다가 글쓰기에 채팅을 넣어서 자꾸 넘어가 버리네요. 잠깐만요. 희망이라는 한번 글을 넣어볼게요. 내가 지금 그렇게 어떻게 써주는지. 자, 보세요. 희망, 다시 피어나는 시간, 이렇게 에세이를 써주죠. 한 줄 메시지까지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스티커 문구까지 써주고. 자, 글쓰기에 관련된 블로그 글처럼 포터 에세이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글쓰기 프로젝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언제든지 그냥 하나의 키워드나 사진만 업로드하면 얘가 짜잔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쓰는 거를 나는 좀 더 어떤 글 어조라든지 그 다음에 글 문법이라든지 문어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군지 이런 것들 더 아까 그 지침에다가 더 넣어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로 선생님들이 만들어 쓸 수 있다. 프로젝트.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면 프로젝트 클릭하게 되면 내가 만든 프로젝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글쓰기 아니면 아까처럼 또 다른 건강 그래 관련된 것들만 입력을 하게 되면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어떤 음식이나 어떤 그 재료를 올렸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건강 관련된 내용을 풀어달라고 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충분히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나만의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챗GPT에 있는 프로젝트다. 요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제미나이의 잼스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제미나이의 잼스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만드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을까요? 자, 챗GPT 좀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제 왜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료와 유료 차이가 그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다시 이제 돌아가면 됐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제미나이 바뀐 내용이 또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제미나이 바뀐 화면을 한번 두 번째 시간에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챗GPT 이제 화면 구성도 받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확인을 했고요. 자, 선생님들 아까 나눠드렸던 이제 톡방에 있는 내용을 이제 잘 쓰시면, 여기 지금 제가 보내드렸던 요 이미지들이 이제 다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프롬프트인데 제가 처음에 다운받을 때보다도 여기 이제 이미지 플러스 눌렀을 때 여기 내용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나씩 더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만 복사한 게 아니라 이미지까지 같이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이제 얘가 잘 화면 전환이 또 느리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것도 참 삼성 플로우가 참 도움을 많이 안 주네. 자,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가 또 화면이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구글 제미나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꾸 화면이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제미나이 자체가
화면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보시면 여기 플래시 있죠? 요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플래시 라이트, 이거는 이제 모든 무료에 쓸 수 있는 요 기능입니다. 그리고 3.5 플래시가 이번에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버전입니다. 그래서 3.5 플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사고 수준에 있는데 요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꺽쇠가 요걸 누르게 되면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스탠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로 할 거냐 익스텐디드로 할 거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값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가 3.1보다 3.5가 엄청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누르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작업했던 라이브러리를 누르게 되면 내가 작업했던 모든 내용들이 검색이 되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는 구글 AI 요약 기능인 요약하고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노트북의 L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LM이 지금 구글 제미나이 안에 같이 들어와서 연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트북을 만들면 노트북 LM 사이트에 가면 구글 제미나이에서 만들었던 노트북이 거기서도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LM에서 만들었던 노트북들이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보이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이 화면이 이제 쭉 볼 수가 있고, 지금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설정 화면을 누르게 되면,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이 톱니바퀴 아래에 이제 하단에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 톱니바퀴를 한번 눌러 볼게요.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내 계정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두 번째 메뉴에 사용량 한도가 있어요. 사용량 한도. 선생님들이 많이 쓰게 되면 이 사용량 한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사용량, 주간 한도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사용량과 주간 한도가 나오는데 요걸 쓰게 되면 100%가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이 쓰시다 보면. 그러면 100%가 올라가 버리면 바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플래시 모드 있잖아요. 여기 이 모드가 나머지는 선택이 안 돼요. 나머지는 3.5 플래시, 3.1%, 사고수 이게 선택이 안 되고 오로지 요거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하루 사용량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됐다면 이 3.1 라이트만 쓸 수 있는데, 다시 다 쓸 수 있는 시간이 5시간이 걸려요. 5시간 뒤에 리셋이 된다고 뜹니다. 메시지가 아마 뜰 거예요. 선생님 쓰시다 보면.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는데, 아까 그래서 이 사용량 한도에서 선생님이 다 썼는데 이게 이제 플래시 라이트로 쓰니까 너무 약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간다? 기본적으로 좀 더 쓸 수 있는 선생님들이 아까 구글 제가 알려드렸죠? 구글. 여기 보시면 이 구글로 오셔서 구글 앱에서 AI 모드로 활용해 보시면 돼요. AI 모드나 여기서 나노 바나나 이걸로 응용해서 쓰시면 좀 사용 확률, 난 좀 빨리 써야 되는데 좀 나오는 게 현찮다 그러면 여기 구글로 오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제미나이 설정 톱니바퀴 누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인텔리전스가 무료는 여기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잼 관리자도 여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잼 관리자. 유료는 바깥에 나와 있어요. 유료는 여기 상단에 여기 이제 노트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료가 잼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얘네들은 무료 사용자들은 잼 관리자를 해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여기서 설정하시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 구성이 좀 다르게 됐다. 그렇게 돼 있고, 새 채팅창을 눌렀을 때 이제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이제 마이크가 이제 음성으로 내가 입력을 하는 기능 똑같죠. 그 다음에 물결 표시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라이브 채팅이에요. 라이브 채팅으로 누르게 되면 얘가 동영상에 비춰진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비춘다든지 어떤 파일을 업로드 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제미나이가 대답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현재 구글 제미나이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나한테 마크다운 형식으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줄래? 이게 느리네요. 얘가 대답을 안 하네요. 갑자기. 웹 검색 중 현재 있네요. 이제 설명해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래 기다리셨죠? 최근 구글 제미나이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작업을 처리하는 에이전트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어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성능과 속도가 대폭 향상된 제미나이 3.5와 스럽게 멀티모달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멀티모델 정보를 처리하는 제미나이 이어 말씀드리자면 제미나이 옴니는 네이티브 비디오 생성과 캐릭터 일관성을 개선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컨텐츠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를 대신해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제미나이 스파크와 코딩 작업을 돕는 구글 안티그래비티 같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크롬 브라우저의 자동 브라우징 및 나노바나나 기능으로 더욱 생산적인 웹 탐색이 가능해졌고 스마트홈 카메라의智能화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컨텐츠의 무결성을 위해 센스 아이디 디지털 워터마킹이 확장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동영상 만들 때 옴니라는 기능이 들어오면서 이제 무료로 유료 사용자도 이게 크레딧이 차감이 돼요. 차감이 되는데 이 옴니라는 기능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비디오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요. 동영상을 이제 AI로 만들어서 어떤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상태에서 동영상도 얘한테 텍스트로 배경을 에펠탑 배경 앞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동영상인데 배경이 에펠탑 배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주인공은 만약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정장 슈트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 상태를 캐주얼한 옷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동영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얘가 바꿔줍니다. 아주 그래서 이 옴니라는 이 메뉴는, 옴니라는 기능은 지금 아마 쇼츠 컨텐츠 쇼폼을 하시는 분들한테 긴 영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짧은 영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쇼폼을 하시는 어떤 홍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보시면 제미나이의 이제 기능이 또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스파크라는 게 있어요. 스파크. 이 스파크는 뭐냐면 이제 일반인들도 24시간 에이전트 기능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정 관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 코딩을 도와주는 안티그래피티라는 이런 사이트가 또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다라는 거고, 아까 보여줬던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제 나노바나나 기능과 이런 웹 탐색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 스마트홈 카메라 기능화도 됐고,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구글 제미나이 안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옴니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 활성할 수 있냐면 여기서 제미나이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구글 플로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 플로우. 거기서 동영상 제작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옴니라는 기능을 쓰게 되는데, 이 옴니에 대한 사용법, 그다음에 플로우에 대한 사용법은 아마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아마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로우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서 오전에는 잘 됐는데 얘가 지금 참 많이 안 도와주네요. 오늘 이제 하나만 하고 나면 또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이제 챗GPT 하고는 좀 다르게 상단에 이렇게 내가 업로드 할 수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냐, 카메라로 찍을 거냐,
파일을 가져올 거는 옆으로 밀면 드라이브에서 가져올 거는 드라이브는 뭐냐? 구글 클라우드 공간이잖아요. 그 클라우드 공간에 있는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LM, 노트북에 있는 파일도 불러올 수 있다. 이게 5가지 메뉴가 위에 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오디오, 음악까지 생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캔버스, 코딩을 하나, 글을 쓰거나, 보고서 작성하거나, 슬라이드 만들 수 있는 요게 캔버스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 리서치 기능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만드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챗GPT처럼 이렇게 나오는 걸 아시죠? 근데 얘는 프롬프트가 여기서 같이 안 나와요.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걸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신화적 파이터로 사진을 하나 올려서 하게 되면 이런 내용대로 얘가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이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신화적 파이터에 대한 프롬프트를 얻고 싶으면 만약에 이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얘한테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 이미지처럼 나올 수 있는 이미지 스타일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볼까요? Creating your image 색성이 됐는데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는 현재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됐어요. 제미나이 마크가 박혀 있고요. 제미나이 마크가 박혀 있고 제가 신화 이렇게 사람하고 모습을 이 복장으로 그냥 입고 싸우는 이런 장면으로 연출이 된다. 그래서 하단에 공유, 복사, 저장이 가능하게끔 메뉴가 있다. 이런 기능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여기 이제 이 선을 누르게 되면 아까 라이브러리가 있었잖아요. 라이브러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문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생성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생성된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이 이미지를 만들었던 채팅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 기능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챗GPT는 이게 없는데 이 제미나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미지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요게 이제 바로 넘어가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작업했던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쭉 올려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노래를 만들었으면 이 노래 만든 이 채팅창으로 바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는 이미지 보여주고 채팅창으로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영상이나 이미지는 바로 그 채팅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음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악을 만든 거는 뭐 했다? 자, 보세요. 음악을 만든 거는 눌러서 얘가 참 안 도와주네 오늘. 잠깐만요. 아예 이번에는 USB로 한번 그냥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진행을 안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네, 이렇게 지금 떴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미나이에서 여기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 내용으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음악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새 채팅창을 눌러서 음악은 플러스 눌러서 여기 음악이 되는데 요 음악이 이제
예전에는 30초까지 밖에 제작이 안 됐었는데 이게 다 30초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는 또 길게 음악이 제작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상단에 요 메뉴를 클릭을 하고 사고 수준을 익스텐디드로 바꿔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3.1%로 한번 놓을게요. 3.1%로 놓고 그 다음에 사고 수준을 익스텐디드로 바꾸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그 음악 생성하는 시간을 좀 더 다르게 바꿔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했을 때 한번 해보죠.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프로로 놓고요. 사고 수준을 익스텐디드로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미지를 올려서 이미지 하나 올려서 만약 이미지 하나를 올려서 자, 요 사진을 그냥 할게요. 저는 요 사진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올려서 그 다음에 그 음악 만들기를 누르고 그 음악의 다양한 선택이 되죠. 음악이 그러면 요거를 뭐로 할까요? K-팝으로 누르고 이 상태에서 한글로 만들어줘로 할게요. 한글로. 왜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영어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글로 만들어주고 자, 이 배경 이미지를 갖다가 음악으로 K-팝 스타일로 그 대신 한글로 작업을 해달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만들어주는데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30초밖에 안 만들어지는지 무료 버전에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때도 지난주에도 하는데 누구는 30초가 나오고 누구는 2분 30초, 4분 3분짜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또 얘도 30초밖에 안 나올 것 같네요. 한글로 만들어 달라고. 네, 한글로 써달라고. 네. 노래를 이제 영문으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해달라고 지금 쓴 건데. 이제 30초 트랙 생성 중이라고 하니까 진짜 30초밖에 안 만들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선생님 5분 중에 혹시 30초를 넘어가는 음악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설정하는 게 어디를? 이거 그냥 상단 이거 눌러서 바꾼 거였어요. 사고 수준을 익스텐디드로. 예. 네. 그게 어디 있었지? 아까 있었는데. 채팅창에서 여기 상단에 눌러서 상단 누르시면 그렇게 사고 수준 눌러서 익스텐디드로 바꾸고 예.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나오는지 30초 이상이 나오는지 지금 했는데 얘가 지금 나왔는데 이 노래가 30초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저도 또 30초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지금 3초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자, 이천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얘가 지금 만들어줬어요. 이천의 별. 자, 요거를 그대로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We're ready to go! 뜨거운 태양 아래 모인 우리 축제의 바이브 심장이 울리지 이 순간을 영원히 스티커처럼 찰칵 자 이제 다 같이 소리 질러 We are the youth 빛나는 이 밤 하나 된 우리 막을 수 없어 이천의 별들이 수놓은 하늘 우린 영원히 forever you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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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you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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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우리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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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young 바로 지금 forever young 자, 이렇게 노래를 만들면 이게 이제 끝에 다운로드와 공유가 있는데 이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화면이 뭐로 나오냐면 두 가지가 떠요. 이 동영상으로 다운을 받을 거냐 아니면 mp3로만 다운 받을 거냐 그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동영상 파일로 다운을 받을 거냐 아니면 mp3로 받을 거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눌러도 되죠. 동영상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동영상
자, 동영상.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아까 공유를 누르게 되면 요거를 전체적인 링크가 되는 거고, 전체 링크로 가게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다운받은 걸로 가게 되면 톡방에 그냥 바로 올리는 걸로 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올라가겠죠. 얘가 지금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선생님들 몇 초 나왔어요? 선생님들? 생성 중이에요. 아직도? 아직 생성 중이에요? 물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예, 일단 눌러봐야 돼요. 예? 2분 20초. 2분 20초, 2분 29초. 무료죠, 선생님도. 무료인데 예. 제가 그 GPT만 쓰고 제미나이는 거의 안 썼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노래가 2분 30초 나왔고, 근데 무료인데 지금 저같이 똑같이 여기 선택을 3.5 플래시 근데 사고 수준을 익스텐디드 하신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근데 저는 31초밖에 안 나온 거고. 자, 우리 다른 분은 어떻게 나왔어요? 몇 초 나왔어요? 응? 2분 26초. 선생님 31초. 이게 지금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모르겠어요, 지금. 누구는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그냥 선생님도 사진 올리신 거죠? 네. 사진. 예. 사진만 올렸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아직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우리 김정희 선생님 어떻게 나왔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 예.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간은 왜 이렇게 누구는 길게 나오고 누구는 짧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알게 되면 이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음악 만드는 것까지 돼요. 그죠? 음악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뭘 해볼 수 있냐면 제가 여기 캔버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슬라이드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게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코딩.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딩을 전혀 모르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쓰는지도 뭐 C 언어인지 어떤 뭔지 전혀 모르지만 내가 코딩을 해서 어떤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게임. 자, 그런 게임을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만들었던 게 뭐가 있냐면, 자, 이 구구단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거기서. 구구단 게임. 자, 구구단 게임 한번 보게 되면, 자, 구구단 게임 하나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게임을 내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열기 누르면, 자, 열기 누르면, 여기 나오죠. 이제 캔버스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캔버스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이제 화면 로딩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얘가 지금 또 느리네요. 화면이 다시 한번 화면 키워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게임이 뚝딱 이렇게 구구단 게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천천히 공부하기, 도전 구구단 게임, 나의 동물 스티커북 이런 식으로 구구단 게임이 만들어진 거고 뭐 쉬운 8초 안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5초 안에 대답을 해야 되고 어려우면 3초 안에 딱 누르고 9단 딱 누르고 게임 시작하게 누르게 되면 33은 9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거 5, 6, 30 누르고 시간 초과했다가 틀렸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서 만든다? 이 게임은 바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캔버스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고 싶은 게임을 한번 여기 텍스트로 적어 보시는 거예요. 텍스트로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 만약에 뭐 스네이크 게임, 팩맨 게임 뭐 이런 거 만들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옛날 고전 옛날 고전 게임인 팩맨을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얘가 알기 때문에 팩맨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캔버스를 선택을 한 상태고
옛날 게임을 팩맨을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이 상태로 제작을 해주는지. 자, 선생님들도 만들고 싶은 게임 있죠? 무슨 뭐 수학 게임을 하든 어떤 게임 같은 거 그걸 한번 텍스트를 넣어서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어떤 게임이 만들어질 건지. 진짜 프로그램을 몰라도 이제 텍스트만 써도 게임이 그냥 뚝딱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수학 게임이든 과학 게임이든 어떤 원소 주기율표를 공부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요. 벽돌기 게임 같은 거 이런 걸 해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 주는데 기본적인 얘가 그 스타일을 알아서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에서는 슬라이드나 PPT 슬라이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게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도. 근데 게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주니까 한번 나중에 우리 자녀들의 조카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제미나이에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제 만드는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같이 계속. 아까 그거 바꿔봤더니 처음에 30초 나왔었는데 바꿨더니 시간이 들었어요. 바꿨더니 음악 만드는 음악을 다른 걸로 바꿨더니 예, 그 여기에서 설정을 바꿨더니 설정을 뭘로 바꿨어요? 아까 지금 강사님이 바꾸라고 했던 거. 예, 사고 모드. 음악을 이거를 스탠다드하고 익스텐디드. 예, 그걸 그 바꿨더니 스탠다드에서 익스텐디드로. 네. 근데 저는 익스텐디드로 했는데 왜 저는 안 늘어나지? 지금 처음 한 번만 지금 저거 시간이 2분 30초짜리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지금 30초밖에 안 나오는 거야 지금. 40초짜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분짜리 나와서 너 몇 분까지 가능해? 3분까지 가능. 3분까지. 근데 지금 나오질 않으니까. 처음이라서 그런 거죠. 다음에 또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길게 지금 우리 송기선님처럼 길게 해달라고 한번 1분짜리를 만들어도 40초짜리 만들어도 한번 그렇게 또 한번 해볼만 하죠. 그렇게도. 네, 그렇게도 한번 해볼만 하고요. 이제 게임을 현재 만들어 줬는데 한번 보면 얘가 게임을 한번 만들어 줬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팩맨 만들었고 여기에 재미 요소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정밀해진 이동 그리드 충돌 판정, 그 다음에 독창적인 고스트 AI, 네 마리의 고스트들이 각자 다른 알고리즘으로 추격하고 예측하고 무작위 분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겁먹은 상태로 맵 모퉁이에 커다란 파일릿을 먹으면 고스트들이 파란색으로 겁먹고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 이때 팩맨이 고스트에 다가가 잡아먹으면 보너스 200점을 획득하고 고스트는 눈동자만 남은 채 집으로 도망쳐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앱 로딩하고 자 이런 식으로 팩맨 게임 시작 눌렀을 때 여기 나오는 거죠. 지금 죽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키보드로 제가 이제 따라가면서 이렇게 되고 얘가 죽는 거죠. 엄청 빨라졌어. 야,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먹었기 때문에 도망가죠. 먹히고 또 이렇게 팩맨 게임 옛날에 했던 어렸을 때 했던 이 팩맨 게임을 이걸 내가 만들려고 해봐요. 이 프로그램 못합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 게임 하는 게. 근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팩맨이라는 걸. 이게 어디서 된다? 바로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캔버스에서.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이 내용을 내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게임 나왔나요?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하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고?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이 팩맨을 한번 팩맨이 아닌 게임들을 한번 만들어 구구단을 만들든 한번 만들어서 공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만 나오는데 좀 열기가. 글만 나와요? 열기 안 돼요?
캔버스 안 눌렀어요? 눌렀어요? 나올 텐데.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음악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이제 우리 집 가족 사진을 넣어서 우리 가족 사진을 분석해서 노래를 만들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래 가사를 내가 미리 만들고 싶은 거 아예.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미지를 올려서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노래 가사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노래 가사를 얘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존적으로 만약 새 채팅창에서 노래 가사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지를 올려서 요 이미지 아까 했던 이미지 요거를 올려서 자 사진을 분석을 해서 자 사진을 분석해서 한글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글로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래 가사를 만들어주는데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 가사를 만들어줘. 네, 또 안 먹히네요. 잠깐만요.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 가사를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전송 눌러볼게요. 그럼 노래 가사를 얘가 만들어주죠. 노래 가사를. 자, 이미지를 만들고 발라드 노래 가사를 만들어줘. 왜 이미지를 만들고 있지? 여기 나왔네요. 자, 이렇게 노래 이미지를 가지고 노래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억의 각이라고 했고, 이제 노래 가사를 이제 AI 노래 가사를 만들 때는 얘가 인트로, 그 다음에 1절, 그리고 코러스, 그 다음에 2절, 그 다음에 코러스, 아우트로, 중간에 브릿지도 들었네. 얘는 브릿지 넣고 아우트로까지 이런 식으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 주고, 얘는 지금 이게 한영으로 같이 다 쓸 수 있게끔 만든 건지 노래를 네, 여기서 이 상태에서 영문을 지워달라고 할게요. 지금 영문까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영문을 지워주고 한글로만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할게요. 영문을 지워주고 한글로 만들어줘. 자, 이게 이제 이 AI로 만드는 이미지 스타일입니다. 이미지 스타일. 요게 구조예요. 노래 구조. 인트로, 버스 1, 그다음에 코러스, 버스 2, 코러스, 브릿지, 그다음에 아우트로. 요게 노래 만드는 이미지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노나 어떤 노래 만드는 AI 노래 만드는 곳에다가 항상 노래 가사만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인트로, 버스 1, 코러스 이런 식으로 노래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어디로 간다? 아까 우리 했던 이제 저기로 가야죠. 음악 만들기. 그 음악 만들기로 가서 이 음악 만들기로 가서 자, 복사해서 다시 여기서 음악 누르고 그림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 맨 앞에 거 내용은 지우고, 자, 이렇게 지우고, 요 노래 제목 이렇게 표시해주고, 제목 해주고, 그 다음에 음악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눌러도 되고, 여기 선생님이 아까 했던 음악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제출 눌러볼게요. 음악을 현재 누른 상태니까. 그럼 이 노래대로 얘가 만들어 주겠죠. 임의대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음악 만드는 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이나 뭔가를 분석을 해서 우리 가족의 주제곡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동아리의 주제곡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 노래들을 이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렇게
챗GPT 전문 지도자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챗GPT도 업그레이드된 게 상당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역시 업그레이드가 돼서 꽤 많이 나온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줬습니다. 얘가 이번에도. 자,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이번 몇 초가 나왔을까? 이래도 31초밖에 안 나왔어. 또 31초. 네. 노래가 이렇게 가사가 긴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31초입니다. 네, 이렇게. 글쎄요.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 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 비교 결제된 계정이면 더 길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길어요. 아, 무료라서 그렇다. 네, 기본이 무료라고 지금 생각이 돼서 그런 거예요. 무료인데, 근데 익스텐디로 놓게 되면, 원래는 이 사고 수준 익스텐디로 놓게 되면 길게 만들어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러려면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노래 가사도 선생님들이 만들고 싶은 노래 가사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 이렇게 노래 가사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임 앱 같은 거 캔버스에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캔버스에서 선생님 원하시는 게임 같은 걸 만들어서 가족끼리 뭐 로또 번호 생성기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겠죠? 지금 그런 거.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뭐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재미있는 기억력 게임, 예, 그걸 카드 뒤집기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자, 어디 볼까요? 선생님 물리신 거 한번. 기억력 게임 물리셨다고 하니까. 네, 기억력 게임 제작 요청 구현 요거 하셨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나왔나. 자, 계속. 여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지금. 네, 이렇게 넣었어요. 예. 동물 기억력. 뒤집기죠,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똑같은 거 찾는 거네요. 야, 이거를 지난번에 같은 거 나왔죠? 이렇게 찾는 거. 네. 속도가 지금 얘가 지금 화면이 좀 늦어서 좀 늦게 나오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하는 거. 동물 기억력 게임. 예,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제 맞아서 해주는 거. 요런 게임도. 요런 거는 이제 어르신들하고 해도 괜찮고, 아이들하고 해도 괜찮고, 이런 기억력 게임 같은 경우는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속 누르게 되면 보세요. 이런 거 이제 올려왔잖아요. 링크가 올라왔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로그인 하라고 그러고 화면이 안 떠요. 그죠? 이게 화면이 안 뜹니다. 그럴 때는 요때는 로그인 할 게 아니라 요거를 카톡에서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가 있어요. 다른 브라우저. 그러면 얘가 크롬으로 그냥 내 연결되어 있는 그 계정으로 구글 계정이 열리기 때문에 바로 그냥 구글 이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되어 있는 내 구글 이 게임이 열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주로 그게 가끔 카톡에서 링크가 왔을 때 열게 되면 아까 화면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리지 않으니까 이때 계속 눌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로그인해도 또 내가 구글 계정을 다시 입력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면 여기 점 3개를 눌러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 3개 눌러서 다른 브라우저에 열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지금 지난주 배웠던 2주 전에 배웠던 챗GPT와 그 다음에 좀 업그레이드된 제미나이를 이번 시간에 좀 했어요. 이번 시간에 했는데 복습을 하면서 새로운 거를 또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돌아가셔서 아까 그 게임 앱 한번 선생님들 만드셔가지고 게임 앱을 우리 톡방에 다양한 게임 앱을 한번 만드셔가지고 뭐 한두 개 이상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